AS 모나코와 토트넘 간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비카리오의 환상적인 선방쇼로 토트넘이 겨우 0대0 무승부를 펼치자 토트넘 팬들의 냄비 근성이 국내 다수의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자 영국 현지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은 이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비카리오를 그 범인으로 지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선방쇼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쓰레기 같은 냄비 근성을 접한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한다고 조롱하면서 비카리오는 토트넘 팬들의 행동을 보며 손흥민이 얼마나 토트넘의 쓰레기 팬들의 행동을 참아왔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역전패의 결정적 원인은 비카리오가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기에서 진짜 범인은 전혀 뜻밖의 선수인데 과거 손흥민처럼 비카리오가 패배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기면서 겨우 대참사를 면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패를 당할 뻔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는 눈부신 선방쇼로 겨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쳐 많은 토트넘 팬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불과 3일 전에 펼쳐진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역전패의 원흉으로 비카리오를 지목, 과거 손흥민에게 리그 17위의 책임을 물으며 누명을 씌워 내려치기를 했던 쓰레기 같은 행동을 보였던 냄비 근성을 보였었습니다. 토트넘의 냄비 근성을 가진 몇몇 팬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본 보고 위치 선정도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다라고 비카리오를 내려치면서 빅클럽인 토트넘의 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골키퍼다. 당장 팔고 다른 골키퍼를 데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초반 5분 만에 벤탄쿠르가 골을 넣어 1대0으로 앞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로저스의 환상적인 원더골이 터지며 순식간에 동점이 돼버리자 토트넘 호스퍼 구장을 찾은 6만 5천여 팬들은 정적에 휩싸이며 굴욕적인 아스톤 빌라의 환상적인 원더골에 할 말을 잃어버리며 분노를 삼키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후반전에 역전골을 얻어맞으면서 결국 1대2로 지자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때는 이때다 하며 비카리오의 형편없는 플레이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가 나가자 토트넘의 수많은 팬들은 비카리오를 당장 팔아치우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토트넘 같은 빅클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골이 터질 때를 바라라며 저 정도는 쳐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사신경이나 점프력이 진짜 형편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첫 번째 골이 터진 것은 비카리오가 문제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몬스가 상대를 압박하다가 공이 상대에게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앞에 있는 벤탄쿠르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상대가 슈팅을 하거나 패스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쳐다보며 산책 축구를 한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슈팅할 공간을 벤탄쿠르가 줬기 때문에 골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몇몇 팬들은 상대가 잘 차고 벤탄쿠르가 못 막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비카리오가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점프를 하는 준비 동작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추갈못들은 저런 식으로 주장하며 멀쩡한 선수를 매장시킨다고 말하며 로저스가 슈팅을 한 후 이 공의 회전을 보면 제대로 발등에 걸쳐서 거의 무회전으로 날아간다. 공에 거의 회전이 안 걸리면 공기 저항 때문에 어디로 휠지 알 수가 없는 너클볼성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공이 오다가 뚝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골대 위로 날아가야 할 공이 심하게 휘면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비카리오 머리 위쪽으로 오면 어떻게 점프를 해서 막아보겠지만 사이드로 오는데 옆 대각선 45도 각도로 뛰면서 공을 쳐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축구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법칙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축구 팬들은 첫 번째 골은 그렇다 치자고 말하면서 두 번째 골이 터질 때 보면 비카리오가 멍하니 쳐다보며 다이빙도 안 하는데 그건 뭐냐, 최소한 다이빙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카리오의 실력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추갈못들이 이렇게 무섭다고 말하면서 역전골이 터질 때도 벤탄쿠르가 실점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경합이 일어나는 순간 공이 아스톤 빌라 선수 쪽으로 흘러간다고 말하면서
왼쪽 풀백 제드 스펜스는 상대와 경합을 하는 상황이라 공을 잡은 선수 쪽으로 접근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공을 잡은 상대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트넘의 유일한 선수는 벤탄쿠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상대에게 붙어 슈팅을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벤탄쿠르는 뒤로 물러나며 상대가 슈팅을 하도록 공간을 허용하는데 이게 결정적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벤탄쿠르가 앞으로 조금만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면 상대는 슈팅각 자체가 사라지는데, 벤탄쿠르가 뒤로 물러나니까 공 하나 지나갈 공간이 나오고 상대는 그쪽으로 슈팅해 벤탄쿠르를 공이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이 약간의 디테일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벤탄쿠르가 앞으로 나와서 상대를 막았다면 골이 터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래도 점프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막는 것은 그렇다 치자 왜 그냥 서서 쳐다만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패배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역시 추갈모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공을 잡고 상대가 페널티 박스에 접근할 때 1차적으로 벤탄쿠르가 접근해서 슈팅각을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수비벽 사이로 상대가 슈팅하는 경우 비카리오는 상대 슈팅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포스트는 토트넘의 센터백인 케빈 단소가 막아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케빈 단소가 상대와 경합 도중에 잔디에 미끄러지며 쓰러진다. 이 돌발 변수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에 공 하나 지나갈 길이 열리고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가 슈팅, 이게 골로 연결돼 버리고 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들으니 진짜 어떻게든 비카리오를 내려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며 충격을 받으면서 비카리오 발밑 안 좋다고 떠들고 이젠 점프력 없다고 트집을 잡는다. 프리미어 리그 선방 최상위 레벨의 골키퍼를 저거로 내려친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하고 100골을 넘게 넣은 데다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안겨줘도 손흥민이 헤딩을 못한다고 원톱으로는 자격미달이라는 토트넘 쓰레기 팬들의 말이 생각난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카리오는 몇몇 토트넘 쓰레기 팬들의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미친 선방쇼를 펼치며 무실점 경기를 해 토트넘이 대패를 할 뻔한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 귀중한 승점 1점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냅니다. 이 경기를 본 많은 축구 팬들은 발밑 좋고 선방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한 골키퍼가 토트넘을 오겠냐고 조롱하면서 토트넘 팬들은 주제를 모른다. 손흥민이 수많은 골을 넣고 우승컵을 안겨주니 모든 선수들이 다 손흥민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심하고 주제를 모르는 토트넘 쓰레기 팬들이라고 조롱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